자, 원자의 구조 할까요? 우리 이제 원자력의 변천사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가운데 핵이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안에 핵을 쪼개보니까 또 핵이 안에 양성자고 중성자가 들어있다. 또 양성자 중성자를 또 쪼개냈더니 소립자가 들어있다. 거기까지 지금 밝혀졌어. 나중에 고1때 가면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배워요. 빅뱅 우주론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화학에서는 화학은 뭐라고 했지? 첫 시간에 선생님이 최각전자의 장난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만 알면 돼. 그런데 원자의 성격을 알으려면 핵도 알아야 돼. 그래서 원자를 알아야지 분자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 구조를 과거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과정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보는 거예요. 변천사.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웁니다. 돌톤의 원자라고 해요. 돌톤의 원자. 돌톤의 원자는 원자설을 기반으로 하죠. 원자설을 기반으로 한다. 가장 작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돼서 원자설이라고 해요. 원자설을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어.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 내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과학자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 하면은 퇴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원자는 핵하고 전자를 이루어져 있고 그 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어져 있고 그 양성자, 중성자는 또 소립자를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더 잘게 쪼개지고 있는데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랬어. 틀린 말을 한 거지. 근데 그럴 수 있지. 좀 수정하면 되죠. 왜 돌턴한테 이렇게 반대할까? 그래서 꺼져 이렇게 했을 건데 돌턴한테 되게 관대합니다.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원소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고 했어. 근데 크기가 같은 건 맞아. 그런데 질량은 아니야. B. 누가 존재하냐면 동위원소가 아니라 존재해. 근데 꺼지라고 하고 싶은데 얘도 수정요소. 그럴 수 있지.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 라고 후대 과학자들이 수정요소를 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이 돌턴이 3번, 4번 항목이 화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됐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니까. 그래서 1번, 2번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거였어요. 3번, 4번은 압도적인 법칙이지. 이렇게 표현했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유명한 법칙이죠. 아까 했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거는 진짜로 화학 발전에 엄청난 지대한 발전을 이거 주는 법칙이기 때문에 돌턴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런 관대함을 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을 해갖고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일정한 질량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 그래? 일정 소통비의 법칙. 유명한 법칙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배수비례 법칙. 이 세 가지가
원자설에 기반을 해가지고 나오는 법칙이야. 이걸로 화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야. 니네 일정 성분의 법칙 어떤 거 있니?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4g이고 이게 32g이고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 36g 이거잖아. 이게 질량 보존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8대 9죠. 일정한 질량. 이게 일정 성분비례 법칙이거든. 1대 8대 9로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수비례 법칙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죠. NO, NO2, NO3, 뭐 SO2, SO3, SO4 뭐 이런 식이지. 하나의 원소에 다른 원소가 배수로 부르는 거야.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법칙을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돌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원자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법칙을. 이건 니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화투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 해놓으면 화투까지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좀 비교한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 얘는 분자설에 의존한다. 게일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자설 얘기를 했거든. 얘네 세 개는 원자설에 기반을 한 거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를 인정하면서 그때 당시 인정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수소기체랑 그 다음에 산소기체를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었던 것이야. 그런데 수소기체 두 부피하고 반응했거든. 산소기체 한 부피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증기가 두 부피가 나오더라는 거야. 두 부피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결국 이게 쪼개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쪼개지고 하나 이렇게 붙고 쪼개지고 하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게 이게 쪼개진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설을 조금 더 충원을 한 거야.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뭔가 그래서 우리는 분자로 표시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를 이게 한 분자로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쪼개지 않아도 되죠. 이거 하나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나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이게 두 부피고 이게 한 부피고 이게 두 부피잖아. 그래서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자 형태로 나타내는 기체로 나타내는 분자 형태로 나타내는 걸 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 뭐에 의거한다? 분자설에 의거한다. 왜? 원자 하나를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 한 부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분자설에 의거한 거. 이거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원자설에 이 세 가지 법칙이 나왔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분자설에 의거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야? 돌턴의 그때 당시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강자자가 반응하기 때문에 핵을 쪼갤 일이 없어. 원자를 쪼갤 일이 없죠. 이렇게. 이게 이제 돌턴의 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턴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원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딱딱한 곰 모양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돌턴의 원자야. 여기서 이제 시대가 한참 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톰슨의 원자가 나오죠. 이제 원자 구조가 얘네들이 무슨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발견을 해서 원자 구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음극선 실험을 하죠. 음극선 실험.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음극선 실험. 음극선은 영어로 캐소드라고 해요. 캐소드에서 우리 엑스레이 그러면 광선, 레이가 광선이다. 레이. 자동차 중에 레이가 있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차야. 레이. 모자가 이렇게 좀 높은 차 있지. 혹시 집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이게 높아갖고 앞에 차가 안 보여. 거기다가 초보 운전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앞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 차가 좀 낮거든. 더더군다나 낮으니까 더 안 보여. 그 차가 제일 싫어. 레이. 무슨 뭐
빛을 발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엑스레이 그다음에 UV를 울트라바이올렛 레이 이렇게 인프라레드 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적외선, 자외선 그래서 광선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름을 캐소드 레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음극은 마이너스 극이고 양극은 에노드라 그래. 영어로 알아두세요. 이건 양극이야. 플러스 극, 얘는 마이너스 극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강력한 방정을 했더니 거기서 광선처럼 뭐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캐소드 레이 실험 무슨 실험을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모양을 갖다 놓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음극을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했더만 얘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가 입덧이 하면 확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고 근데 바늘구멍 사진기 뭐 이런 게 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빛의 직진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아내냐면 얘가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이 음극선 실험의 그림자 실험은 이 음극선의 정체가 직진하는 정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개비 실험. 금이 되게 얇게 펴지거든. 그래서 금을 얇게 펴갖고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만들었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축을 축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갖고 받침대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음극을 쏜거죠. 얘를 핑핑 쐈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회전을 한다. 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뭐를 가지고 있지?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 뭐를? 입자성을 갖고 있다. 뭐요 이거? 이 광선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알맹이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전기장, 자기장, 우리는 전자기장 실험이다. 전자기장 실험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걸어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오는데 가다가 이게 플러스 휘들 자기장 실험을 해봤어. 자기장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럴 줄 알았으면 미술학원을 다닌 거네. 이렇게 그리는 게 맞냐? 얼추 비슷하죠? 겹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N극이 있고요. 여기에 S극이 있다 그래 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극을 니네 지금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온다? 전자 나오는 데가 전류는 반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극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이다. 이게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게 전류 방향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 힘, 자기, 전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어. 그래서 힘이 어디로 가는지 힘 방향으로 제가 휘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지가 저쪽이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힘을 받냐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이걸 보고 얘가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손을 하고 있죠. 오른손 법칙으로 쓰래. 오른손은 손바닥이 힘에 방향이야. 이게 전류고 자기.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자기가 이거니까. 맞지 않냐? 내가 좀 잘못했니? 자기가 이거고 전류가 아래가 맞는데. 미안, 이게 자기다. 그럼 자기니까 이렇게 돼. 전류가 이거니까 손바닥이 아래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얘가 뭐를 띄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걸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직진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전자라고 발견을 했거든. 내가 지금이라고.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게 된 게 톰슨이다. 그래서 톰슨은 무슨 원자를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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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이렇게 박혀 있어. 우리 예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플럼, 푸딩. 푸딩 뭔지 알아? 젤리, 초고속 카메라로 젤리 찍은 거 봤니? 그죠? 거기 안에 자두가 꼭꼭꼭 박혀 있는 느낌. 플럼이 자두거든. 그래서 플럼이 박혀 있는 푸딩. 그 안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전자들이 들어있어. 이걸 증명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리고 여기 지금 비금치 부분 있지. 비금치 부분은 중성 원자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화를 끼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만 예측을 했습니다. 무슨 알맹이 이런 얘기는 안 했어. 전자들만 꼭꼭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그 마고자에 있는 그 보석 있잖아, 호박. 그 호박이라고 하거든. 그 나무 수액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보석인데, 그걸 비단 같은 걸로 문지르잖아. 그럼 거기서 빠짝빠짝 마찰점이가 생겨. 이거 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 안에 있는 전자가 기어 나오는 거야. 톰슨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톰슨. 톰슨은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어. 전자는 그리고 원자 내에 콕콕 박혀있다고 생각하고 중성이어야 되니까 저 비금치 부분에 플러스 전하가 상쇄돼가지고 중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톰슨의 제자가 나타나죠. 높이가 톰슨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러더포드. 사실 지네들이 다 해먹었어. 톰슨 제자가 러더포드 제자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니네 나중에 대학 가거나 대학원 가면 그 교수님이 잘 나가야 돼. 그래갖고 잘 나가는 교수님 밑에, 물론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지. 그런데 들어가기 어렵죠. 용돈도 많이 줘. 연구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면, 그리고 또 그 교수가 연구하는 게 잘 되면 그 밑으로 다, 요새 이제 뭐 논문 문제가 많잖아. 저기 대통령 연구인 논문 표절했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뭐 표절은 나쁜 거지만 그 연구실에서 또는 그 교수님 밑에서는 그 밤에 그날 맨날 그거 연구하는 거야. 조금 변형해서 연구하고 변형해서 연구하고. 근데 다 또 비슷한 걸 연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산업에 이용되거나 그러면은 이과 쪽에서는 그 이제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다 노벨상 받았어. 톰슨, 러더포드 다 그래. 그래서 톰슨 다음에 러더포드가 나왔어. 러더포드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 쌍단 실험. 알파 입자 쌍단 실험. 알파 입자가 뭘까요? 알파 입자는 이렇게 생겼어. 헬륨, 원자 헬륨. 그리고 여기 2 플러스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양이온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어. 그리고 되게 무거워요. 묵직해. 알파 입자는 되게 묵직한 거야. 이런 애를 갖다가 쏘는 거야. 어디에다 쏘냐면 금박에다가. 금을 얇게 필 수 있어요. 엄마 얼마나 얇으면, 우리 금가루 엄마 화장품 같은 데 들어있잖아. 발라봤어. 바르면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지? 뭐 한약 중에 그 공진단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금박으로 입혀졌지. 그거 금이 되게 조금 들어있는 거야. 금이 그 정도로 얇게 펴져. 그러니까 거의 원자 수준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런 금박을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스크린을 설치하죠. 스크린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치해요.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알파선을 조이는 거야. 알파 입자 또는 알파선이라고 했는데, 알파 입자를 조이면 이제 러더포드는 무슨 상상을 했겠어? 자기 지도 교수님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게 만약에 저 모델이 맞다면 알파 입자를 쏘면 아무리 얘가 묵직한 애여도 가다가 전자의 영향을 받겠지. 그럼 가다가 전자가 좀 땡기니까 조금씩 가다가 조금씩 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예상했겠지 아니라는 거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대부분 다 직진으로 통과할 거예요. 하나도 흔들림 없이 거의 대부분이 직진으로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직진으로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맞다면 가다가 조금씩 쉬어야 된다고. 근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럼 이 모델이 틀린 거지. 이게 아닌 거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속이 텅 비어있다. 이런 표현 empty. 속이 텅 비어있다. 원자의 속이 텅 비어있을 것이야. 이렇게 있다. 근데 가다가다 미친 애가 하나씩 나와. 팅! 가다가다가 극히 일부 팅! 이렇게 각도가 심하게 꺾여요. 이 빗나가는 애가 생기더라. 두 번째, 빗나가다가 빗나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굉장히 작은 뭔가가 있는 거야. 무슨 입자가 있는데 걔가 플러스 성격의 입자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돼요. 니네 혹시 당구 쳐봤니? 당구공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러면 가운데다가 당구 자기 가운데다가 10kg짜리 똑같은 크기의 쇠공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당구공으로 맞춰봐. 그럼 당구공이 맞아보고 튀겨나가버리겠지. 그 질량이 큰 놈이 있으면 튀겨나가버리더라고. 세 번째, 반대편으로 튀겨나오는 애가 있더라고. 아주 극히 일부인데 가다가 반대로 정반대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플러스 성격에 그리고 원자는 변함이 없는 거 보면 이거의 성격이면서 질량이 엄청나게 큰.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텅 비어있는데 플러스 성격의 입자가 아주 작은 애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작으면서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발견하냐? 이게 바로 뭐야? 볼튼의 아니 러더포드의 원자. 러더포드는 원자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냐면 안에 핵이 굉장히 작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니네 여기 삼각형 모양에 가운데 오렌지 씨앗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 오렌지 씨앗이 핵이야. 그리고 다 텅텅 비어있어. 그리고 그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모델을 제시한 거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원운동을 한다. 동그라미 안 그려지. 이렇게. 이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델인 거야. 원운동이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러더포드는 뭘 발견했어? 원자 핵을 발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났죠. 이제 이 제자가 누구냐면 네 번째 보어야. 보어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으로 보어의 원자를 또 다른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빨간색이 하나 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오네. 주황색이 이렇게 있고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스펙트럼이네. 이런 스펙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 나중에 또 하지만 이 선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띄엄띄엄이지. 불연속적. 이렇게 표현해. 불연속적. 우리 불연속적이라는 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해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어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양자역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양자. 불연속적이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보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스승님 러더포드가 원자가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자, 원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핵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해서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지. 무슨 의미야? F는 K의 둘 사이의 거리 R제곱에 전하면 Q1, Q2. 이거 우리 뭐라 그러니? 쿨롱 펄스라고 해. 쿨롱의 힘 이렇게 돼.
이것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기니까 야 원운동을 하는 거 내가 손으로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삐끗삐끗 도는 거 잡고 있는 힘. 이걸 뭐라 그러지? 부신력. 부신력이라는 힘이 이 힘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얘가 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 돌아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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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자가 붙어야 돼.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보니까 붙어있는 애가 없어. 다 떨어져서 원운동하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지. 원운동이 잘못된 거야.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결국엔 가서 붙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스펙트럼을 찍어보잖아요?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스펙트럼이 컬러풀하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 왜? 계속 일정하게 에너지를 계속 일정하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이게 맞다면. 근데 실험 500번 넘게 했는데 계속 선 스펙트럼이 나와. 얘 아니라는 거지.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제 새로운 걸 했냐면 특정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정한 에너지 중립입니다. 뭐라면 뭐 양자수조건이다. 이건 저거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수조건이다. 뭐 이런 걸 만들어냈어. 이거 두 가지로 이제 특정한 에너지 중립을 설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마크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고 있는 거야. 얘가 해가고 좋지 않다는 거지. 원운동은 맞아. 원운동은 맞는데 그 라인에서만 돌자. 그럼 여기다 에너지를 주면 다음 걸로 튀어가든지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다음 걸로 내려오든지 그러면서 흡수 방출을 하는 거야. 그때 나온 게 스펙트럼이고 그 간격만큼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얘 조건이 2D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수소 원자의 에너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보어의 수원자 스펙트럼은 따로 한 판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그리고 보어의 원자는 수소만 설명이 돼. 수소만 설명이 돼. 헬륨부터는 또 설명하기 어려워. 이게 이제 원자 수준까지 가면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현대적 모형.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건데 현대적인 모형은 이걸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 수소 원자를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 그랬더니 입체 구조에서 가운데 여기 핵이 있는 것 같은데 핵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이렇게 찍히가 나는 거야. 우리 수소는 전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자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찍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락션 클라우드라고 해.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전자구. 빛속도까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카메라 셔터 속도가 못 따라가서 못 찍은 거야. 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수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야. 얘는 뭐냐면 이렇게 전자가 발견돼. 확률 미터합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발견된 확률이 이렇게 색깔 칠해지는 게 90% 정도 되는 애들이 색깔 칠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발견된 확률이 90%인 애들을 저렇게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걸 보면 뭐라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용탈 전자 배치할 때 이거 할 거야. 그래서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고 D오비탈 이런 식으로 돼. S오비탈은 어떻게 돼 있어? 부형이야.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 이게 핵이거든. R형이야. D오비탈은 어떻게 R형이죠. D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생겼어. 여기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에 전자가 발견된 확률 밀도. 이런 오비탈들이 존재하다.
그래서 이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화학결합을 할 때 밀도가 높은 곳이 결합을 해서 화학결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화학결합이 전부 다 이런 오비탈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현대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다 이렇게.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불확정성.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이게 지금 전자가 발견된 확률로 본다. 확률 밀도 원자는 지금 현재 모형은 이래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모형에서는 다 얘네들을 다 앞에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원자 구조가 변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잘 나와. 얘네도 잘 나와. 얘는 안 나와. 얘도 잘 안 나와. 이건 나중에 오비탈로 따로 나와. 그 다음에 고어는 또 따로 고어의 스와트 스펙트럼이 또 나옵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보세요. 정민이 이거 필기해야 된다. 갔다. 캡처해서 필기.